2024년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0.2%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 전해인 2023년에도 마이너스 0.3%. 2년 연속 경제가 뒷걸음질 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 동서독 통일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독일이잖아요.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메르세데스, BMW, 폭스바겐의 나라.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이상합니다. 독일 거리를 걷다 보면 여전히 깔끔하고 고급 차들이 즐비하게 다니고 사람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삽니다. 망해간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런데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 유로존 전체는 0.7% 성장했는데 독일만 홀로 마이너스였습니다. 심지어 2025년 전망도 고작 0.2% 성장,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독일은 망하는 중이 아니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중입니다. 부자는 맞아요. 근데 계속 부자일 수 있을까요? 독일 경제의 심장은 제조업입니다. 특히 자동차. 2024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 신규 등록된 차량은 282만 대, 전년 대비 1% 감소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의 구성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17% 급감했습니다. 2023년 12월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갑자기 중단했거든요. 그 결과 2024년 전기차 신규 등록이 57만 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치죠.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독일에서 팔린 전기차 중 중국산 비율이 40.9%, 2023년에는 29%였는데 말이죠. 독일 사람들이 이제 중국 전기차를 더 신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중국 전기차가 더 싸거든요. 상상해보세요. 20년 동안 꾸준히 달려온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기록도 좋고 체력도 탄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주자들이 새로운 신발을 신기 시작했어요. 가볍고 빠르고 효율적인 신발. 우리 선수는 여전히 예전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게 익숙한데 이걸로도 충분히 잘 달렸잖아. 첫째, 독일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너무 잘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2015년까지 독일 경제 성장의 3분의 1이 수출에서 나왔어요. 그중 핵심이 자동차였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잘하던 걸 왜 바꿔? 라는 생각이 깊이 박히게 됩니다. 퓨 이유. 둘째,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기술, 충전 인프라, 공급망 재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기차 산업을 밀어붙였어요. 독일이 고민하는 동안 중국은 이미 길을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순간 독일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했거든요. 값이 싸고 공급이 안정적이었으니까요. 전쟁 이후 가스 가격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화학 공장, 철강 공장, 자동차 부품 공장, 이 모든 곳에서 에너지는 원가의 핵심입니다. 전기료가 비싸진 게 아니에요. 숨 쉬는 공기값이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제조업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갑자기 확 늘어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격을 올리거나 이윤을 줄이거나. 근데 경쟁자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기준 독일 인구는 약 8샘플페어 60만 명. 겉으로 보면 많아 보입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독일 평균 연령이 45세입니다. 미국은 39세예요. 2060년이 되면 독일의 노동 가능 인구가 2020년 대비 1600만 명 줄어듭니다. 전체 노동력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민자를 받으면 되잖아? 맞습니다. 독일 정부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매년 40만 명의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2015년 난민 사태 이후 독일 사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독일 제조업은 숙련도에 기반합니다. 아우스빌딩이라는 독일식 도제 시스템이 있는데 23년 동안 학교와 현장을 오가며 기술을 배우는 거죠. 사람을 데려오는 것과 그 사람이 독일 공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독일은 합의의 나라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 토론하고 충분히 논의한 뒤 결론을 냅니다. 이게 독일 경제의 장점이었어요. 신중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AI, 반도체, 전기차, 디지털 전환. 이런 분야에서는 속도가 경쟁력입니다. 회의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이미 공장을 짓고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을 선점합니다. 기차가 이미 출발한 뒤에 우리 어디로 갈지 투표해요 라고 하는 느낌이랄까요? 아닙니다. 독일은 여전히 강한 나라입니다. 기술력도 있고 자본도 있고 브랜드 가치도 높습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는 여전히 프리미엄 브랜드고 독일 기계공학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과거의 성공 공식, 이 이제는 자동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좋은 제품을 만들면 팔린다가 정답이었어요. 지금은 빠르게 변하고 싸게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한 사람이 이긴다가 정답입니다. 독일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예전 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틀 것인가. 2000년대 초반 일본이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죠. 일본도 제조업 강국이었고 고품질 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디지털 전환이 늦었어요. 반도체에서 뒤처지고 소프트웨어에서 뒤처지고 스마트폰 시대에도 적응이 느렸습니다. 결과는 3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거의 제자리 걸음. 물론 일본도 여전히 부자 나라입니다. 하지만 계속 더 성장하는 나라는 아니게 됐죠. 독일이 같은 길을 갈 거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선택을 하지 않으면 선택을 하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있습니다. 2025년 2월 독일에서 조기 총선이 열렸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들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재정 규칙 완화입니다. 독일은 헌법으로 재정 적자를 엄격히 제한해왔어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이제는 그 규칙을 조금 풀겠다는 겁니다. 인프라에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고 AI 연구에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구 개발에 약 2,80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20조 원입니다. 변화의 신호는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죠. 독일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와 비슷하거든요. 한국도 제조업 강국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배터리, 우리도 잘하던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도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독일이 지금 겪는 일은 10년 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독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은 실패한 나라가 아닙니다. 성공에 너무 익숙해진 나라일 뿐이죠. 과거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가장 어려운 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를 받아들이는 것. 독일이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독일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은 무엇일까요?